2023년까지 예정되어 있던 K9 자주포 1단계 물량 48문에 대한 납품이 무려 10개월 앞선 지난 2월 마무리되어 폴란드를 깜짝 놀라게 했죠. 그 K9이 최근 폴란드 제16기계화 사단과 제18기계화 사단의 배치 완료 및 실전 사격 훈련까지 끝내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3일 제18기계화 사단 포병사령관인 마렉 바실레브스키 대령은 K9의 우수한 성능에 극찬하기도 했는데요. 사령관은 디펜스 24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처음에 크랩 자주포를 운용했던 18기계화 사단 제14 자주포 대대는 이제 한국산 K9A1 자주포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크랩 자주포 상당 부분이 우크라이나 군대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긴급한 필요로 인해 K9을 들여온 것이죠. 그러나 크랩과 K9 자주포는 차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의 운전자 교육이 필요 없었습니다. 굳이 차이를 꼽자면 포탑 시스템의 장비와 설계를 들 수 있는데 K9A1에는 주포 각도기가 장착되어 있어 사격 통제 체계 운용에 차질이 생겨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반면 크랩에는 주포 각도기가 장착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능에서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 제14 자주포 대대는 예정된 K9 자주포 24문을 빠르게 모두 수령 완료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도된 K9A1 시뮬레이터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시뮬레이터 교육은 비용을 절감하고 시간을 단축하며 군인이 요구하는 기술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고 했죠. 현재 폴란드로 인도된 48문의 K9 자주포 중 24문은 18기계화 사단 14 자주포 대대에 나머지 24문은 제16기계화 사단 소속 제11 마주리아 포병연대에서 사용 중에 있는데요. 특히 최근 11 마주리아 포병연대는 실제 사격 시험까지 마친 상태였고 K9의 우수한 사격 능력에 대해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Jak dzisiaj mogliśmy zaobserwować, strzelanie zakończyło się sukcesem, działa są precyzyjne, ogień trafił w punkt, w cel, cel został zniszczony. Możemy pochwalić się szybkostrzelnością dział. 3 pociski wystrzeliliśmy zaledwie w 15 sekund. Szybki system ładowania. Wóz dowodzenia, w którym ja się znajduję, wysyłał zadania ogniowe. Żołnierze, chłopaki w działonach szybko poprzyjmowali cel i otworzyli ogień. Zmierzono czas, załoga średnio wyszkolona, powiedzmy średnio wyszkolona, to są załogi krabowskie. Na nowym sprzęcie, mówię, może i detale, różnice, jednak różnice są. Czas otwarcia ognia poniżej 17 sekund bodajże. Także jest to dobry wynik. Jest imponujące. Czy jest jakaś różnica w współpracy wozu dowodzenia między Krabem a K9A1? Różnicy nie ma, ponieważ to jest system. Także system mamy taki sam jak na Krabie, natomiast system obsługi jest inny. I w ostatnim czasie trwało intensywne szkolenie. Byliśmy dzisiaj świadkami strzelania armat Haubic samobieżnych K9A1. Jak by Pan ocenił ten sprzęt? Jest to sprzęt podobnej klasy jak Krab. Tutaj zastosowane są nieco inne rozwiązania w samej nasadzie namkowej oraz uszczelnieniu lufy. Sprzęt jest niewiele niższy, co przekłada się na zmniejszenie masy o 1 tonę i zakładam, że dzięki temu będzie on trochę bardziej mobilny. Wiadomo, jak się masa przekłada. Jest zwiększona jednostka ognia, która jest na pokładzie działa i tutaj załogi, poszło to bardzo płynnie, ale to z uwagi na to, że są to przeszkolone załogi po Krabach, a różnice to są tak naprawdę detale. 라고 했습니다. K9을 실제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 부대에서는 K9의 우수한 성능에 대한 칭찬과 함께 늘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크랩 자주포와 운용 및 성능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은 긴급하게 도입된 K9 자주포를 보다 수월하게 운용하는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일부 K9 반대파들에게는 K9 도입에 대한 반대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크랩 자주포와 K9이 성능상 큰 차이가 없다면 굳이 한국에서 678문의 K9을 구매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거나 차기 폴란드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는 야당 지도층들에게는 K9이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크랩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에 공여되어 기대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도 K9 반대론에 기름을 끼얹은 상황입니다. 크랩 자주포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18문이 공여돼 활약 중인데 성능에 만족한 우크라이나군이 너무 자주 써먹어 포신이 부러지는 사례까지 나올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최대 방산 매체인 디펜스 24 역시 K9과 크랩은 같은 차체 기반을 사용하기에 성능상 큰 차이가 없으며 자체적인 기술 증진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 크랩을 배제하고 K9을 구매한 것에 대한
효용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였으며, 심지어 폴란드 육군 장군인 야로슬라프 비에르츠콜스키 준장은 K9 자주포 구입은 실수라며 K9 자주포 구매로 폴란드 방위산업 내 포병 능력은 강화는커녕 역량 자체가 저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한편으론 이해도 갑니다. 폴란드가 준 전시 상황이라 하더라도 최대 60조 원의 방산빅들이 이뤄진 데에 대해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공존할 수가 있겠죠. 폴란드 야당은 폴란드 국내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이유로 총선에서 승리하면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벼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가운데 K2 전차, F-50 전투기, K239 다연장 로켓은 폴란드의 동일 체계가 생산되지 않고 있거나 혹은 다른 대안이 없는 터라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K9 자주포의 경우 폴란드의 자랑으로 떠오른 크랩 자주포로 인해 반대 의견이 거센 상황입니다. 폴란드 야당은 폴란드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며 K9 자주포 도입 반대 의사를 표력하고 있는데요. 시몬 호어브니아 PL 2050 당대표는 폴란드는 소련, 체코슬라비아와 더불어 동급권의 무기의 주요 공급처였을 만큼 1950년부터 이어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애국심을 자극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보는 우리도 의문이 들 정도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크랩 자주포가 있는 폴란드는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했던 것일까요? 여기 폴란드 네티즌의 말을 빌려 대신 대답하고자 합니다. 폴란드 산업의 성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는 생산 시설의 잠재력이나 인력의 잠재력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생산 시절의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수량의 자주포를 제때에 생산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조직적인 혼란을 겪었고 또 정당에 의해 임명된 무능력한 책임자는 생산 관리 역량을 심하게 저하시켰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서 주문해야만 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말았죠.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와 관련 부하샤크 국방부 장관은 디펜스 입사와 인터뷰에서 다소 충격적인 발언을 꺼냈습니다. 크랩 자주포가 아닌 K9 자주포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 밝힌 것인데요. 디펜스 입사 기자가 우크라이나군이 폴란드에서 개발한 크랩이 현재 운용되고 있는 155mm 자주포 시스템들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왜 폴란드는 대한민국이 만든 K9 자주포를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크랩 자주포 생산업체인 후타스탈로바 볼라는 우크라이나와의 계약을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폴란드가 다음 크랩들을 납품받으려면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상황입니다. 2022년 폴란드 국방부는 HSW와 48대의 크랩 자주포 구매 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당시 HSW는 2026년 후반기가 되어야 48대를 모두 인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한국에 K9 자주포를 도입하려는 이유, 그리고 K9 피해를 통해 현지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급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반대파의 의견과 달리 나는 진심으로 HSW가 더 많은 장비를 생산하길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직접 요청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HSW는 현재 브루스 장갑차 생산도 준비해야 하며 라키 박격포와 GSSW 포탑, 버바케이 지뢰살포 차량, 브루조라 대전차 차량 납품 계약도 체결했기에 크랩 자주포의 생산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현 정부가 자국 방산을 등한시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폴란드에서 생산되는 장비들을 언제나 1순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협상은 폴란드 방산업계에 있어 두 번 다시 없을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의 방산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유례없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라고 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크랩 자주포 생산 지연을 두고 단순히 현재 주문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애둘러 표현하였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폴란드가 국산이라고 주장하는 크랩 자주포는 엄밀히 따지면 면허 생산 부품의 결합물입니다. 이에 신속한 생산과 배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크랩의 개발 과정을 보면 폴란드가 K9을 도입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폴란드가 1997년 나토 회원국이 되면서 나토 규격에 맞는 무기 전환 요구를 받았고, 이에 새로운 자주포 크랩 프로젝트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나토 표준인 155mm 포를 제작은커녕 사용해본 적도 없었던 폴란드는 영국산 브레이브 하트의 포탑을 면허 생산해 자국산 차체와 결합한 크랩 개발에 착수하였죠. 그런데 정작 영국은 계약 직후에 브레이브 하트의 양산을 포기하는 통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브레이브하트는 39경장 주포를 장착한 AS-90 자주포를 52구경장 주포로 늘린 성능 개량형인데, 냉전 종식으로 대대적인 군비 감축이 단행되자 영국 정부가 AS-90의 개량을 포기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포신을 별도로 구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AS-90 제작사인 BAE 시스템즈가 추천한 프랑스 넥스터의 포신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하죠. 폴란드의 자국산 UPG-NG 차체가 사격 시 발생하는 반동을 잡아내지 못했고, 이는 사격 성능뿐만 아니라
아니라 차체의 균열까지 일으키는 수준으로 도달했습니다. 제작사인 폴란드의 오브럼은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BA 시스템즈는 AS90 차체 사용을 추천했으나 폴란드는 결국 K9 차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성공이었죠. 그렇게 완성한 크랩 자주포는 폴란드의 자부심으로 등극하며 우크라이나에서 종횡무진 활약 중입니다. 그러나 포심, 포탑, 차체, 구동계통의 기술 제휴 업체와 공급처가 모두 상의해서 대규모 양산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종된 부품도 있을 지경이니까요. 거기다 영국, 프랑스, 독일제 부품으로 이루어진 크랩 자주포는 한국산 부품보다 월등히 비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55대의 크랩 자주포를 7억 유로 9,500억을 주고 구매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대당 단가는 무려 172억 원입니다. 반면 K9 자주포는 대당 40억으로 무려 4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K9 자주포를 취소하고 크랩 자주포를 도입하자는 건 준 전시 상황에 폴란드 야당이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그에 맞먹는 위기의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납기가 가능한 좋은 무기를 최대한 빨리 도입하는 것보다 먼저 고려될 것은 없는 것이죠. 더구나 가격까지 저렴하다 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했던 폴란드 정부는 반발이 있을 걸 알고도 K9 도입을 강행하였고 그리고 항상 다음과 같은 한마디를 꼭 하였죠. 다른 대안이 있다면 내게 말해달라. 한편 K9의 비현실적인 연간 생산량이 공개돼 최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와 현대로템의 유럽지사 로비스트인 덴마크의 모건 모겐센 대표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 주력방산 수출 품목에 대한 연간 생산 능력을 공개했는데요. 그는 현재 하나와 현대로템이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300에서 320대 K9 저주포, 150대의 K10 탄약운반 장갑차, 150에서 180대의 K2 전차를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년 생산량이 유럽 웬만한 국가 전 기갑 부대를 넘었을 정도로 막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K9 판매 호조로 사상 최고 연간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수주잔고 19조 원 돌파라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폴란드양 K9 1차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올 상반기부터 경남 창원 3사업장의 생산 라인을 증설키로 하였으며 인력도 추가 채용 중인데요. 이것이 바로 모겐슨 대표가 언급한 2배의 생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국방산을 키우고 싶다는 폴란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전쟁에는 자존심이 없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존심이 안보를 지켜주진 않습니다. 6.25 전쟁 당시 한국 참전용사의 수첩 필사본에는 우리도 전차가 있었으면 우리도 전차만 있었더라면 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슴 아픈 현실을 겪은 한국은 그 뒤 화력에 진심을 다하며 기갑부대 양성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다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이러한 무기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의 기술을 혼합해 만든 짬뽕 무기라던가 세계 각국의 기술들을 통합한 무기라고 조롱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우리는 살기 위해 개발했고 지키기 위해 밤을 지새웠습니다. 초기 한국의 부족한 기술력을 메꾸기 위해 자존심이고 뭐고 조금이라도 기술을 얻으려 기술진들은 곁눈질에 맨땅에 헤딩에 애써왔고 결국 오늘날 세계를 이끄는 우리만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지켜야 할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